저는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센터의 소장 이기동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냥 평범한 철거를 하면서 노동을 하는 동생입니다. 어제 전화가 와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라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대출이 너무 이자가 세니까 이것을 갈아타면서 많은 대출을 해주고 또 낮은 이자로 갈아태워준다 해서 시작된 범죄예요. 이 사기범이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캐피탈인데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상환을 하면 한 1억 원 정도를 5%대에 이제 대출을 해줄 테니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을 해놨답니다. 기존의 대출금은 4,200인데 이제 그 큰 돈을 구해가지고 뭐 계좌로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 경기도권에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어떤 여성에게 전달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4,200만 원을 이제 전달을 했으면 이상한 뭐 완납 증명서라고 이렇게 하나 보내주면서 그 위변조된 거겠죠. 그런 식으로 또 안심을 시켜놓고 다음날 약속대로 1억 원을 5%대에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대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왜 계약을 위반을 했냐, 이거는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제 또 그 해외에 있는 대출 사칭범이겠죠. 그러니까 대출회사 이런 식으로 또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서 계약 위반을 했으니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통장도 못 쓰게 만들겠다, 대출도 안 되게 만들겠다. 자, 이게 누가 봐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4,200만 원을 대출금을 상환을 했는데 돈을 갚았는데 무슨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또 계약 위반이 어딨어요. 돈을 다 갚았는데. 그러니까 얄궂은 것들하고 통화를 하니까 현혹되어 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계속 이상한 정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딱 대화만 들어보면 알죠. 저금리 대출. 자, 지금 이 힘든 시점에 기존의 정상적인 대출 회사도 신용이 좋아도 대출을 안 해주고 금리가 높은데 신용도 안 좋고 그리고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용이 좋아도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용도 안 좋고 내가 은행에 방문을 해서 사정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가 먼저 전화가 와서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정황 자체가 제가 봤었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거 사기구나 라고 제가 인지를 하고 자 그놈아 또 돈 달라고 연락 오제. 지금 4,200만 원 중에 또 1,200만 원은 자기들이 뭐 실수한 부분이 있고 또 대줄 테니까 3,000만 원을 구해라. 그럼 사람을 보낸다고 또 이런 정황을 만드는 거죠. 왜? 요놈들은 계속해서 어떤 핑계를 대고 뭐 한 놈은 달래주고 한 놈은 뭐 해주겠다 한 놈은 또 협박하고 이런 정황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을 준비를 하면 자기들이 돈을 가지러 오겠다고 해서 직원을 보낸다고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함정을 파고 있다가 제가 또 인천에 있고 상범이하고 또 강기호 이사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좀 일어나는 장소는 제 고향인 부산 하단입니다. 하단. 또 하단의 동생이고 일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잠복을 치고 있다가 요놈아를 잡들이를 했는데 지금 뭐 촬영팀이나 요 영상 찍는 사람이 조금 인원이 투입이 안 되어가지고 좀 건가는 과정이나 뭐 인터뷰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하단에서 근거를 해서 일단 체포를 하고 사경찰서까지 인계를 하고 온 상황입니다. 요놈들도 보면 잡아보면 그냥 바보예요. 바보. 또 같은 게 하나 티 나와가지고 범죄인지 몰랐습니다. 고수익 알바 뭐 광고 보고 일 시작했는데 일 며칠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우긴다고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저 해외에 있는 총책들하고 이제 일 시킨 사람이겠죠.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걸 기호가 빼들어가지고 자 형사소송법 212조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돈 받으러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자 아니에요. 현행범. 그래서 이제 강기호 조창범이가 잡았던 거고 112 신고를 해서 사경찰서까지 이제 인계를 했고 잡아보니까 이렇게 텔레그램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 강기호가 앉혀놓고 이리저리 사진도 좀 찍어놓고 증거인멸 못하게 어쨌든 간에 텔레그램 다 파괴시켰는데 강기호가 사진을 좀 찍어놔가지고 충분히 또 범죄 소명도 되고 증거인멸하기 전에 이런 많은 증거물을 다 경찰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요놈은 40대 중반으로 작년 10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서 작게는 뭐 50만원, 많게는 100만원의 수익금을 받고 뭐 4천만원 이렇게 돈 받으면 자기가 50만원, 100만원 챙기고 나머지는 뭐 계좌로 넣어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범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멍청하고 이런 모질한 사람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알았든 몰랐다 하더라도 밀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밀필적 고의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정황이 있음에도 그것을 행하는 범죄 심리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누가 봐도 모르는 사람이, 얼굴도 한 번 안 본 사람이 4천만원씩 5천만원씩 찾아오라 그러면 이거 범죄 수익금인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얼굴도 못 본 사람한테 돈 찾아오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게 미필적 고의라는 겁니다. 지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이게 범죄 수익금일 수도 있었고 지가 배달을 안 했으면 이런 또 범죄가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가지고 뭐 사기 방조죄가 아니라 요놈의 텔레그램 내역을 보니까 택시 타고 다니면 카드 결제하면 또 증거가 남을 수가 있으니까 현금 결제해라, 뭐 요런 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제 범죄한 흔적들이 있었으니까 요거는 몰랐다는 거는 절대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받고 이틀 전에 4,200만원 현금을 찾아서 경인지역의 어떤 여성에게 건넸고, 요거는 못 잡았습니다. 어제 또 총책이 연락이 와서 금융거래법 위반을 풀려면은 대출을 받으려면 또 3천만원을 들고 나오라 해서 3천만원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요놈을 잡았던 겁니다. 수거책을. 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정황은 통장을 만들어 줬었을 때, 유심을 만들어 줬었을 때, 그리고 돈을 찾아서 전달을 했었을 때, 그리고 돈을 이체를 해줬었을 때,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버는 직업이 있어요. 이게 설사 돈이 된다 하면, 정상적인 일이라면 아는 지인들 시키면 되지, 왜 말도 안 되는 사이버상에서 만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시키겠습니까? 이런 모질한 사람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몰랐다는 이유로, 모질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참작해가지고 한 징역 3년 정도 선고하면 그 모질한 사람들도 정신이 바짝바짝 들 겁니다. 또 하나, 제도권에서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또 공공기관에서는 이거 돈을요 전달해라, 그리고 이체해라, 그리고 뭐 옮겨놔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이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도 그 계좌번호만 딱 보면은 이게 개인 계좌인지 법인 계좌인지, 내가 어디 기관에 그리고 은행에 카드값, 뭐 상환금 이런 걸 납부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된 가상 계좌도 아니고 법인 계좌도 아니고 왜 그 돈을 찾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기업에는 그 재물을 맞춰놔야 되고 세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달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요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100% 사기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시고, 또 항상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이렇게 10억씩 5억씩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내가 돈을 송금을 했었을 때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자 3천만원을 들고 나오라는 거 이렇게 사전에 전화를 해줬으니까 예방을 하는 거지, 돈이 또 건네갔으면 못 잡습니다. 이틀 전에 4,200만원 간 것도 잡기도 힘들겠지만 잡아봐야 또 자기 50만원 10만원 챙기고 나머지는 저 해외에 있는 저 모질한 것들한테 또 계좌로 대포통장으로 송금해 줬었을 텐데, 항상 사기를 당하고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지만 잡아도 야들은 합의를 안 합니다. 왜? 자기가 갖고 간 돈은 10만원, 20만원, 50만원인데 4,200만원 합의를 하겠어요? 저 해외에 있는 모질한 것들이 돈을 다 들고 갔는데. 그러니까 모질한 짓거리를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이 몰랐다 해가지고 그냥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수거책, 보이스피싱의 단순 가담만 해도 지금 양형 기준이 올라가서 구속수사로 엄한 중형이 선고되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이놈을 건거를 했던 조창범이 강기호, 그리고 또 재빠르게 달려와 주신 사하구 지구대 직원들, 또 수사관들, 모든 사람들의 노력 끝에 또 한 놈이 건거가 되어 구속될 예정이니까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